허준은 한번 심호흡을 하고 아버지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닫힌 방문을 향해 이번에는 이방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너흰 물러거라. 방 안에서 허륜의 목소리가 났다. 이방이 발소리를 죽이며 어둠 속으로 내뺐다. 소인 사또의 부르심을 받자와 대령했사옵니다. 허준이 아버지의 안색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색을 느끼며 아뢰었다. 침묵이 길었다. 그 침묵을 깨고 생부가 입을 열었다. 그 갓은 또 어디서 났느냐? 오도 곳에서 찢어 팽개친 갓 이야기를 생략한 물음이었다. 여불로 있던 것이 옳시다. 그 갓 앞으로 머리에 얹지 마라. 애초 갓은 머리를 보호하고자 쓰는 것이 아니요 신부를 내세우는 표적인즉 그것을 알게다. 너 또한 내 머리에 얹힌 갓을 팽개친 것이 아니리. 사또. 그리고 오늘은 사또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되리. 난 지금 내 생부로서 너와 마주 앉아 있는 것인즉슨. 허준의 눈이 번뜩 들렸다. 생부라니. 적어도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었다. 생부로서 오니까. 허준이 들뜬 듯이 다짐했다. 그 아들을 허련히 지그시 건너다보고 있었다. 사또 아닌 생부로서 오니까. 허준이 다시 또 다짐하는 소리를 했다. 그러니라. 안면을 덮은 거친 수염 속에서 허련의 음성이 부드러웠다. 새삼 왜 오니까? 이제 너희 모자와 헤어질 때가 온 듯하므로. 헤어지다뇨? 누가 말씀이 오니까? 저와 아버님과 헤어지오니까? 왜입니까? 어째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그간 내 어미의 오랜 소원이었은즉. 어머니의? 몰랐더란 말이냐 내 어미의 소원을. 비록 네가 머리에 큰 갓을 쓰는 양반은 될 수 없어되 천적에서 몸을 뽑아 상민의 작은 신분이라도 지니어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 그게 내 어미의 소원인 걸 몰랐더냐? 하오나 어머니의 소원일 뿐 이미 천적에 떨어진 몸이온데 국법에 저촉됨이 없이 천적에서 몸을 뽑을 수가 없겠지요. 소자도 그 점은 아옵니다. 허준의 소소 어린 듯한 억양을 생부는 말없이 건너보고 있었다. 어미도 저도 천적에서 몸을 뺄 수 있는 것은 정몰된 어미의 집안이 다시 회복되기 이전에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일일 터인데 우리 모자가 정녕 천적에서 몸을 뽑을 길이 있사오이까? 조정의 정치적인 변동이나 성쇠는 변방의 한낱 작은 무관인 내비로서 짐작할 길이 없다. 허나 너희 모자와 나와의 오랜 인연을 생각하고 장차 너희 인생을 생각하여 애비로서 처음이자 마지막 정을 서는 것이다. 처음이자 마지막? 네 나이 22, 국법에 따라 신부는 미천할지라도 내가 보는 안목에서 이제 능히 제 어미 하나는 근사하리라 여기어 떠나보내려는 것이다. 떠나보내신다면 어디로? 내 태생 내 신부를 아예 단념하여 이대로 조용히 내 그늘에서 살고파 한다면 그도 말리지 않을 것이요. 내 설화를 벗어나 새 세상을 찾아 나서겠다면 기회는 지금일 것이야. 기회? 수천 년 동안 각지에 대해 흉이 들어
각처에 고향 떠난 유랑의 무리가 넘치고 있어 각도에서 그 백성들을 본 고향으로 돌려보내려 하고 있으나 떠나온 고향을 순순히 돌아갈 유민이 어디 있겠느냐. 떠난 후 죄를 짓거나 풍습을 해치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행위, 또 입길에 오르내리는 망나니 짓만 안 한다면 그 고장에 뿌리를 낼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꿈 같은 일이 마침 새 상감이 즉위하시어 관리들이 덕을 펴기에 애쓰고 있으니 그 또한 길 떠나는 사람에게는 기회라 할 것이요. 만일 피치 못하도록 궁지에 몰릴 경우 그땐 애비의 이름을 빙자해도 되리. 허준의 입에서 예기치 않은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아버님, 너희 모자 떠날 것을 결심한다면 너희가 잠시 의지할 곳이 있는 고향을 정해주마. 남쪽 경상도 땅에 산음현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 현감이 애비와는 호형호재하는 사람으로 애비의 서찰을 보이면 가히 너희 모자가 호구할 생업증은 주선해 줄 것이다. 신분의 탈출, 그걸 아버지가 주선할 줄이야. 허준의 목이 잠겨갔다. 아버님. 벌겋게 달아오른 허준이 방바닥에 고개를 박았다. 허준이 아버지 방을 나왔을 때 동이 터오고 있었고 관졸들이 동원 넓은 마당의 눈을 치느라 떠들썩했다. 경상도 산음현이라 하시더냐. 아버지와 있었던 얘기를 자초지종 전하자 어머니는 다시 한번 다짐하듯 되물었다. 분명 그렇게 들었습니다. 혹 마음에 집히는 것이 이사오니까. 없다. 남도 쪽으로는 가본 적이 없으므로. 허나 서찰을 써주마 하시는 사또의 그 중마고라는 분의 함자도 말씀하시더냐. 그 말씀은 안 계셨습니다. 그분인게로구나. 어머니가 나지막하게 어떤 추억을 담아 혼자 되뇌었다. 그분 누구입니까? 아들의 의문을 무시하고 어머니가 되물었다. 그래, 내 작심은 어떻게 아뢰었느냐? 가야지요. 간다고? 잘 압니다. 세상 천지 어디를 간들 신분을 뒤바꿀 그런 어수룩한 땅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을 날 속속들이 아는 이 용천 땅에서만은 떠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누가 뒷배를 보아줄 것이다 하시는 그 누구를 의탁해서가 아니라 설령 낯선 고향에 숨어들어 화전을 일구어 먹을지언정 일단은 이곳을 떠나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 오늘까지 감추어 온 소자의 본심이 옳시다. 그건 내 본심일 뿐 또 그 본심이 아무리 절실하다고 할지라도 기분만으로는 어찌 새로 태어날 수 있느냐. 이승의 내 목숨이 죽은 후 새로 다시 어떤 양반 문벌 아래 정실 자식으로 환생하지 아니하는 한 네 이름 그대로는 이 세상 어딜 가건 넌 허준일 뿐. 모르느냐 애미 말? 압니다. 아는 얼굴이 아니야. 너무도 익히 아오나. 하오나 어머님. 허준이 됐건 김준이 됐건 그런 성씨가 지금의 내게 무슨 의지가 되오리까? 차라리 성도 이름도 없을지라도 누구의 압제 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 개의할 바 없이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떳떳이 살 수 있다면 그런 세상은 없다. 적어도 우리 모자에겐. 그러니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곳이 산속 짐승의 가죽을 벗겨 먹고 사는 사냥꾼의 생활이건
바닷가 그물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어부의 신세가 됐건 이곳에서의 이름과 신분을 버리고 떠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소자의 소원은 족합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어머니의 결심을 알고자 합니다. 소자 따라 새 세상을 향해 떠날 수 있사온지요. 가신다 하면 그건 이 용천 땅뿐 아니라 아버님과는 영 이별이 되오리다. 허준은 어머니의 어둡고 난감한 눈을 보았다. 사또와 영 이별은 못해. 그분은 하고 어머니가 남편의 이야기를 덧붙이려 했을 때 아들이 그 말을 막았다. 이 자식과 헤어질지라도 말씀이 오니까 준아, 소자는 떠나기로 이미 아버님께 다짐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새 길이 보이는 이상 가다가 쓰러질지언정 떠나옵니다. 어미를 버리고서라도 말이냐? 어머님, 그러한 게냐? 기왕 새삼 이곳에 남아있다 한들 듣기 좋아 사또의 자제일 뿐 기실 아버지와 우리 모자는 사는 길이 서로 다르옵니다. 모르시오니까. 아무리 그렇기로 준아. 만인 환시 중의 아버지요 남편이라 부를 수 없는 신세를 생각하소서. 그 사정을 알고 인정을 써주시는 이 기회를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난데없이 강하게 빛나는 아들의 눈을 어머니가 망연해서 보았다. 허준이 결론처럼 말을 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종단에는 헤어지는 것이옵니다. 부자지간도 제 살을 베어 먹일 듯이 사랑하는 사이일지라도 조만간 이별은 있는 것이 옳시다. 남으려거든 남으소서. 항변하는 어머니를 무시하여 아들이 말을 이어갔다. 떠나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소자는 잊지 않으오리다. 잊지는 않을 것이나 다시 한 지붕 아래 사는 인연은 바랄 수 없지요. 나와 헤어질 수 있느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목 안에서 갈라졌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녕 그러하냐? 보내주소서. 아들의 메마른 음성이 어머니의 귀천을 울렸다. 아버님 곁에 끝내 남기를 원하신다면 소자 더 재건하진 않겠습니다. 하오나 함께 떠나지 않으신다면 소자만이라도 보내주소서. 어머니의 안색은 해석하니 핏기가 가시고 있었다. 그 참담한 그리고 애원하는 듯한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아들은 미동도 않았다. 문득 허준의 눈 속에 작은 연민의 정이 지나갔을 때 끝내 어머니가 무너졌고 어머니의 어깨에 아들의 손이 조용히 놓여져 있을 뿐이었다. 이미 날이 밝아 있었다.